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인용부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일련 번호를 자신이 원하는 값으로 변환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부분에 있는 첫 자리 숫자를 이용하면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쉬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생년월일에 해당되는 6자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유의 식별번호 7자리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시 뒤에 있는 이 숫자를 이용해서 성별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 출생자라면 1의 경우에는 남성, 2의 경우에는 여성이 되죠. 그리고 2000년 이후생은 3이라면 남성, 4라면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숫자가 5나 6도 있고 심지어는 7과 8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외국인들 중에서 입국한 날짜로부터 90일을 초과해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합니다. 주민번호와 형식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 혹은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파악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식 작업에 앞서서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대시 뒤에 있는 숫자, 즉 일련 번호를 먼저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셀을 선택한 다음 문자열 중에서 특정한 자릿수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함수는 mid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mid 괄호를 연 다음 B3셀을 선택합니다. 콤마를 하고 성별을 나타내는 자릿수는 대시 뒤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8번째 있는 자리죠. 그래서 8을 입력한 다음 콤마, 몇 개의 글자를 가지고 올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1이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면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4라는 이 값은 숫자입니다만 실제로는 문자열입니다. mid나 right, left 같은 문자열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를 추출해 오게 되면 그 결과 값은 문자열입니다. 따라서 숫자 형태를 한 문자열을 완전한 형태의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는 수식 입력줄에서 mid 앞으로 간 다음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value 괄호를 열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괄호를 닫은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3셀에 있는 이 내용을 이 11셀까지로 복사를 해둡니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A라는 과정을 시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B라는 과정을 시행한다. 즉 조건 분기에 따른 어떤 작업을 처리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함수는 if 함수입니다. G3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if 괄호를 열어줍니다. if 함수는 조건식, 그리고 참인 경우, 거짓인 경우 이렇게 3개의 부분으로 구분해서 수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조건절은 value와 mid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이 들어있는 이 3셀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1이라면 콤마를 하고 남이 되겠죠. 인용부 안에 남이라고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콤마, 1이 아니고 2인 경우에 대한 조건을 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if라고 입력을 하고 괄호를 열어준 다음 조건절은 마찬가지로 이 3셀이죠. 이 값이 2인 경우에는 콤마를 하고 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인용부호 안에 여라고 입력을 합니다. 콤마, 2가 아니면 또 3인 경우도 있겠죠. if 괄호를 열고 이 3셀을 지정합니다. 이 값이 3인 경우에는 콤마를 하고 남이죠. 그리고 콤마, 이런 식으로 해서 7, 8까지 조건 분기 처리에 해당되는 if 수식을 작성해 줍니다.
이 3셀의 값이 7인 경우에는 남이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를 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의 조건은 없죠. 8에 해당되는 조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괄호를 계속 열기만 했습니다. 따라서 괄호를 닫아서 수식을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괄호를 몇 번 닫아야 되냐 하면 이 수식에서 if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괄호도 7번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 G3셀에 입력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C열에 입력되어 있는 성별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중첩 if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꽤나 복잡하죠.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H3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ifs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ifs 함수는 엑셀 2019 버전부터 지원해주는 함수로서 중첩 if 함수를 좀 더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ifs 괄호를 여니까 아래쪽에 팝업 상자가 나타나면서 이 함수의 구성 인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지컬 테스트 1, value if true 1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건절 1 그리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어떤 값을 표시할 것인가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절은 이 3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 값이 1인 경우에는 콤마를 하고 남이라고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해주고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식과 참인 경우 표시할 값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ifs 함수를 또 쓸 필요는 없고 이 3셀을 바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 표시를 하고 이번에는 2라고 하면 되겠죠. 콤마를 하고 인용보호를 한 다음에 여라고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조건식에 대한 처리 작업이 끝났습니다. 콤마를 하고 3, 4, 5, 6, 7에 대한 작업까지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에 입력된 값이 7인 경우에는 남이라고 표시하는 부분까지 수식 작업이 끝났습니다. ifs 함수는 두 개의 구성 인수가 하나의 쌍을 이룬다라는 사실만 기억을 하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이 3셀에 입력된 값이 7까지 지정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경우는 8 하나밖에 없죠. 맨 마지막 수식 앞으로 가서는 true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앞서 입력했던 모든 값에 조건분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면 마지막에는 true라는 것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콤마를 하고 이 경우에는 여라고 표시를 하면 되죠. 이렇게 인용부 안에 여라고 표시를 한 다음 괄호를 한 번만 닫으면 되죠. ifs 함수를 한 번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조금 전에 작성을 했던 수식과 결과는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중첩 if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 번 if를 사용한 경우보다 한결 논리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3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 if 괄호를 열어줍니다. 논리 함수 중에서 또는에 해당되는 or라는 함수가 있죠. if 괄호 열고 or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이 3셀에 입력된 값이 1, 3, 5, 7이면 남자에 해당이 되죠. 이 3셀을 지정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1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3셀을 지정하고 등호 표시 3 또 콤마를 하고 이 3셀 등호 표시 이번에는 5를 합니다. 콤마 이 3셀이 7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콤마를 하고 or라는 것은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라도 참인 경우에는 참이라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value if true 이 부분에 남이라고 입력하고 인용부호를 닫아줍니다. 콤마를 하고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여라고 표시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인용부호 안에 여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괄호를 한번 닫아줍니다. 그리고 엔터. I3셀에 입력된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3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if 괄호를 열어줍니다. 정보 함수 중에서 isO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값이 홀수인지 여부를 파악을 해줍니다. 그래서 홀수이면 true, 홀수가 아니면 false라는 결과값을 돌려주죠. if 괄호를 연 다음 isOdd라고 입력합니다. 괄호를 열어주고 이 3셀을 지정한 다음 괄호를 한번 닫아줍니다. 그런 다음 콤마. 참인 경우에는 남이라고 표시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라고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닫아주고 엔터. K3셀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if가 아닌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choose 괄호를 열어줍니다. 아래쪽에 있는 팝업 사문자를 통해서 choose 함수의 구성 인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인덱스 넘버, 일련 번호죠. 그리고 value 1, value 2 이런 식으로 인덱스 넘버에 해당되는 값이 몇이냐에 따라서 value를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value의 경우에는 value 1부터 value 254까지 모두 254가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넘버는 이 3셀이 되겠죠. 콤마를 하고 만약 인덱스 넘버가 1인 경우에는 남성이죠. 그래서 인용부호하고 남이라고 입력합니다. 콤마. 인덱스 넘버가 2라면 여성이 되죠. 그래서 인용부호 안에 여, 남, 여 이렇게 인덱스 넘버가 1부터 8까지에 해당되는 남녀, 남녀 이렇게 해서 8번을 반복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식 입력이 끝났으면 인용부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고 수식의 내용도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가요? 모두 5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당연하게 다 똑같죠. 맨 먼저 설명을 해드린 중첩 if 함수의 경우에는 if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구조적으로도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엑셀 2019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ifs 함수를 이용하면 훨씬 더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ifs 함수는 2개의 인수가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이 3에 입력된 값이 1이라면 남, 2라면 여, 3이라면 남, 4라면 여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조건 분기 처리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 남았을 때는 이렇게 true라는 값을 입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표시할 값을 적어주면 된다라는 사실에 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방법은 if와 논리 함수인 or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or라는 것은 지정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참이라는 결과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2, 3이 1, 3, 5, 7인지에 대해서 조건 분기 처리를 하고 이 중에 하나라도 참이라면 남이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라는 결과가 표시됩니다. 네 번째로는 if와 정보함수 중에서 isO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남인지 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수식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정보함수 중에서 isOdd라는 것은 홀수인지 여부를 파악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런가 하면 짝수인지를 파악해주는 함수도 있습니다. if 괄호를 연 다음 is eve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열고 이 3셀을 지정한 다음 괄호를 닫아줍니다. 콤마를 하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라면, 다시 말해서 2, 4, 6, 8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남이 아니라
여가 먼저 와야겠죠. 그래서 여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 남,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소개해드린 방법은 choose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choose 함수를 이용해도 조건분기 처리 작업을 해낼 수 있습니다. choose 한 다음에 인덱스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이 3셀을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일 수도 있고 2나 3, 4 이렇게 여러 가지 일련 번호를 가질 수가 있겠죠. 1이라면 남이라고 표시가 되고 2라면 여, 3이라면 남, 4라면 여, 이렇게 해서 입력된 인덱스 넘버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위치 값에 해당되는 결과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밸류 값은 1부터 254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건분기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그리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hoose 함수를 이용한 예제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시트로 가보면 날짜별, 상품별 실적 정보가 있습니다. A열에 있는 날짜 정보를 이용해서 D열에 이 날짜가 몇 분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4월이라면 2분기죠. 그래서 2, 11월은 4분기, 이런 식으로 말이죠. if 함수를 이용해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F3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if 괄호를 열어줍니다. 날짜 정보 중에서 월 정보를 추출해 낼 수 있는 함수는 month 함수가 있습니다. month 괄호를 열고 A3셀을 지정합니다. 괄호를 닫고 이 값이 4보다 작다면 1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콤마 1을 입력합니다. 나머지 조건들이 더 있기 때문에 콤마를 입력하고 다시 한번 if 괄호를 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month 괄호 열고 A3셀을 지정하고 괄호를 한번 닫아줍니다. 이 값이 7보다 작으면 2분기죠. 그래서 7,2라고 입력하고 다시 한번 콤마를 한 다음 세 번째 조건분기 처리 작업을 해줍니다. A3셀에 입력된 값이 10보다 작으면 다시 말해서 9월까지에 해당되는 정보는 3분기가 되죠. 그래서 콤마를 하고 3이라고 입력해 줍니다. 3분기가 아니면 나머지는 이제 모두 4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콤마를 하고 4라고 입력을 한 다음 if 함수를 3번 썼기 때문에 괄호를 닫을 때도 1번, 2번, 3번 닫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 수식을 아래쪽으로 복사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D열에 입력되어 있는 분기 정보와 모두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분기 처리를 좀 더 구조적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G열에는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choose 괄호를 열어줍니다. choose 함수의 index number, 즉 일련 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month 함수를 이용해서 월 정보를 추출합니다. month 괄호를 열고 A3을 지정해주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콤마. 1사분기라는 것은 1월, 2월, 3월 이렇게 해당이 되죠. 1, 1, 1 이렇게 하면 1사분기에 대한 정보를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콤마를 해줍니다. 이번에는 2사분기에 대한 인수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A3에 입력된 값을 month 함수로 추출한 결과가 4, 5, 6 이렇게 해당되면 모두 2사분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2, 2, 2 이렇게 2를 3번 반복해 줍니다. 콤마를 하고 3, 4분기에 대해서도 3, 3, 3 이렇게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4분기에 해당되는 인수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자, 어떤가요? 앞에서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if 함수를 중첩해서 사용한 것보다
한결 더 구조적이고 이해하기도 편리한 형태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성별을 추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중첩 if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었고 엑셀 2019 버전부터 지원이 되는 ifs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if 함수와 논리 함수인 or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 함수 중에서 is odd 함수와 if 함수를 조합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도 조건분기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예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2번째 예제에서는 날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기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2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었죠. 중첩 if 함수를 이용한 방법과 choose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choose 함수는 엑셀의 기본적인 함수이면서 다른 함수들과 조합을 해서 아주 강력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과 활용 예제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